안녕하세요. 하이케백입니다. 이민을 할 경우 집을 구하고 나시면 그 다음으로 고민되는 게 바로 차인데요. 북미는 넓고 한국보다 대중교통 시설이 좋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모두 반드시 차를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몬트리올에서 사신다는 가정하에 차를 사야 하는 경우와 사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있다면 차는 필수입니다. 또 아이가 어리다면 더더욱이요. 그리고 시내와 많이 떨어져 있거나 몬트리올 근교 지역에 사신다면 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학생이거나 홀로 일을 하거나 아이가 없는 젊은 부부가 시내 근처에 산다면 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내는 생각보다 지하철이 잘 되어 있어요. 버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코 같은 곳에서 대량으로 장을 보거나 이케아에서 가구를 살 때 혹은 근교로 놀러 갈 때 차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커뮤니토입니다. 지금부터 이 커뮤니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비용에 대한 내용도 나오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커뮤니토는 캐나다 몬트리올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차로 한국에 있는 쏘카, 그린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뮤니토 이용 방법은 다른 공유차 이용 방법과 동일한데요. 먼저 앱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앱에 나와 있는 지도를 통해 근처에 있는 커뮤니토 카를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예약하시면 됩니다. 몬트리올 시내에는 커뮤니토 존이 정말 많아서 시내에 사신다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커뮤니토 플렉스라는 것이 있어서 라운드 트립뿐만 아니라 원웨이 트립도 가능합니다. 즉 차를 빌리시고 지도에 커뮤니토 플렉스라고 되어 있는 곳 아무 곳에나 차를 주차하시면 반납이 됩니다. 목적지로 대중교통을 타고 갔다가 돌아올 때 짐이 많아져서 차가 필요한 경우 매우 유용하겠죠?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커뮤니토 비용 시스템은 렌터카를 빌리실 때는 1일 렌트 비용과 주유비가 든다면 커뮤니토의 경우 시간당 비용에 주행비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주유비는 커뮤니토 측에서 내는 방식인데요. 차 안에 들어있는 주유카드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종류의 멤버십이 있고 멤버십 종류에 따라 시간당 비용이나 주행비가 조금씩 달라지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멤버십에 따라 멤버십 비용이 청구될 수 있어요. 멤버십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연 회비가 $40인 발류 멤버십을 이용하고 있어요. 커뮤니토 이용비는 과연 얼마 정도 될까?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한 내역을 토대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코스코를 가는데요. 2시간 15분 빌리고 10km 주행했을 때는 $12.94가 나왔어요. 두 번째 건 오타와로 당일치기 튤립 축제를 보러 간 날 빌린 내역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타와 정도의 거리는 커뮤니토로 다녀오시더라고요. 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 반 동안 빌렸고 409km를 주행했네요. 장거리 운행으로 주행비가 저렴해졌지만 시간당 비용이 증가한 상태로 총 $111하고 22센트가 나왔어요. 렌트카를 빌려서 렌트하고 기름값을 넣는 비용이랑 비슷하거나 아주 조금 더 저렴한 정도인 것 같네요. 7월달에는 몬트리올 근교에 있는 몬트리올 사우스코어던이라는 캠핑장을 1박 2일 동안 다녀왔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사설 캠핑장이에요. 23시간 되어 61km 주행을 했고 대략 $50인 49.25달러가 청구됐어요. 그 다음은 코스트코를 가기 위해 또 한 번 빌렸는데요. 1시간 45분 빌리고 주행거리가 8km였을 때는 $10.40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박 3일 동안 미국의 버몬트주로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대여 시간은 2일하고 3시간 45분이었고 주행거리는 552km였습니다. 총
$49.71가 나왔어요. 이렇게 저는 장을 보러 갈 때나 또 근교로 놀러 갈 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커뮤토는 단거리, 단시간에 가장 좋은 것 같고 토론토라든지 뉴욕까지 좀 더 거리가 되는 곳을 갈 때는 렌터카 이용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커뮤니토 장점은 첫 번째, 편리함. 일단 앱으로 예약하고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렌터카처럼 멀리 있는 렌터카 센터에 가지 않아도 되고 집 근처에 바로 있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되죠. 두 번째, 저렴함. 렌터카의 경우 하루 단위로 예약을 하기 때문에 두세 시간만 차가 필요한 경우 비싸게 느껴지는데요. 커뮤니티의 경우 시간당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깐 빌릴 경우 매우 저렴합니다. 적은 시간, 단거리를 갈 경우 안성맞춤 이전. 세 번째, 상시성. 렌터카의 경우 렌터카 센터가 열려 있을 때만 빌리고 반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닫혀 있을 때 반납이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럴 경우 반납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토의 경우 1년 내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예약 반납도 각자 원하는 시간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커뮤니토 단점은 첫 번째, 관리 상태. 아무래도 공유차이기 때문에 차의 관리 상태가 조금 나쁠 수밖에 없는데요.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긴 하지만 렌터카처럼 반납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때에 따라서는 강아지의 털이라든지 까먹고 버리지 않은 쓰레기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깨끗한 차만을 원하시면 렌터카가 더 적합할 거예요. 두 번째, 성수기 예약의 어려움. 다운타운에 차 없이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가는 성수기가 되면 커뮤니토 예약률이 높은데요. 6월에서 8월까지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예약이 많이 되어 있으며 여름 내내 주말에는 항상 예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예약이 쉽지 않아요. 여행 계획이 있으시거나 차를 이용할 일이 있으시면 미리미리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겨울에는 차 예약이 여름보다는 쉬운 편이에요. 세 번째, 차 크기. 차 크기가 다양하지는 않은데요. 차는 토요타 코롤라, 토요타 프리우스가 대부분이에요. 큰 차가 코롤라 사이즈이기 때문에 더 큰 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렌터카가 좋을 것 같아요. 또 프리우스의 경우 성인 4명 이상은 타기에는 좁고 또 트렁크도 작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시에 차종을 잘 확인하고 예약하시길 바랄게요. 커뮤니토 꿀팁. 커뮤니토는 한 달 전부터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 11월 1일 날 차를 이용하실 계획이라면 10월 1일부터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성수기거나 또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 날 예약을 해야 한다면 차가 필요한 날 한 달 전을 캘린더에 저장해 놓고 그 알림이 울렸을 때 바로 예약을 하는 편인데요. 여러분들도 꼭 필요할 때가 성수기이거나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으시면 한 달 전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때 예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퀘벡 몬트리올의 대표적인 공유차인 커뮤니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것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